환단고기를 왜 읽어야 하는가는 역사를 왜 알아야 하는가와 같은 말입니다.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에 불과하다면 굳이 들춰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에 존재했던 단순한 사실에 지나지 않고 끊임없이 현재에 그 영향력을 미치며 미래를 창조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생명력을 지닌 살아 숨쉬는 유기체입니다. 일본 국민의 13%가 혐한 콘텐츠 경험, 2005년부터 10년간 혐한 서적 205종 출간, 혐한 서적의 80% 이상이 2002년 이후에 출간, 혐한 서적을 낸 출판사 55개사, 혐한 서적을 낸 출판사는 대부분 매출 상위 100위의 메이저 출판사. 일본의 초대 조선 총독인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후임 총독에게 우리 역사를 부정케 하는 정책을 쓰도록 주문한다. 조선식민 통치사 중 그는 이렇게 말했다. 조상단군을 부정하게 하라. 조선인들의 유구한 역사적 자긍심과 문화에 대한 긍지가 높아 통치하기가 어려웠다. 대 일본 제국주의 식민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들의 가장 큰 자긍심인 역사를 각색해 피해의식을 심는 것이다. 조선인을 뿌리가 없는 민족으로 교육해 그들의 민족을 부끄럽게 하라. 문화 역시 일본의 아류임을 강조해 교육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고 스스로 대일본 제국의 식민으로 거듭나고 싶어 할 것이다. 그것이 식민국민을 식민국민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1918년 조선 총독부의 3대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가 발표한 신교육 칙어의 내용 중 일부. 먼저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민족혼, 민족 문화를 잃게 하고 조선인의 조상과 선인의 무의, 무능, 악행을 들춰내어 가르침으로써 조선 청소년들이 부조를 멸시하도록 만들고 결과로 조선 청소년들이 자국의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한 후 그때의 일본 사적, 일본 인물, 일본 문화를 교육하면 동화의 효과가 클 것이다. 이것이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이다. 민족적 자각과 역사적 각성에 기초한 거족적 저항의 논란 일제는 이를 계기로 정치적인 유화 정책을 쓰는 한편 역사의식을 깨우쳐 한민족의 민족정신을 함양하는 온상의 역할을 하는 한민족사를 민족혼을 뺀 빈 껍질의 역사로 꾸미기 위하여 조선사 편찬을 서둘렀다. 조선사 편수회의 회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국무총리 겸 행정자치부 장관 겸 법무부 장관 겸 경찰총장 겸 모든 것을 다 장악한 인물. 조선사 편수회의 고문은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권중현 등 정치 조직이지 역사학자들의 조직이 아니다. 가장 많이 쓴 인물이 이만희씨 류, 남한의 식민사학자들이 역사의 신으로 떠받드는 인물. 1922년에 일본 서기에 나오는 야마토웨의 땅이라는 기문국을 가져다 남원으로 비정. 대한민국 국사교과서는 조선사 편수회의 조선사 35권의 축소판일 뿐이다. 즉 환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실존 역사가 사라지고 환인이라고 하는 신화의 인물의 역사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다. 글자 하나 조작하여 우리나라 상고 역사를 모두 날려버린 희대의 대사기꾼이 바로 이만희시다. 스다 소우키치. 삼국사기의 초반부 기록은 믿을 수 없으므로 역사적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 조선 총독부가 한민족의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 도입한 이론.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근거 중 하나는 근초고왕 이전의 왕이 일본 서기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한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삼국사기의 삼국시대 초기 기록을 부정. 임나 일본부의 바탕이 되는 이론. 가야에 대한 정의편에서 서기전 1세기부터 서기 6세기 중엽까지 주로 경상남도 대부분과 경상북도 일부 지역을 영유하고 있던 고대 국가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정의는 삼국유사 및 삼국사기의 가야 관련 사료를 잘 정리한 문장이다. 문제는 정작 본문은 정의와는 다른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문을 보자. 가야는 변환의 12소국, 소국연맹체, 초기 고대국가 등의 단계를 거쳤다. 서기전 1세기 낙동강 유역에 세영동검 관련 청동기 및 초기 철기 문화가 유입되면서 가야의 문화 기반이 성립되었다. 서기 2세기경에는 이 지역의 소국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3세기에는 12개의 변한 소국들이 성립되었으며 그 중에 김해의 구야국이 문화 중심으로서 가장 발전된 면모를 보였다. 한국민족문화 대백 과사전 가야
본문은 가야에 대한 정의의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본문에는 가야가 서기 1세기에 건국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정작 서기 2세기경에 소국들이 나타나 3세기에 12개의 변한 소국이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가야는 3세기 이후에나 건국되었다는 것이다. 서기전 1세기부터 서기 6세기 중엽까지 존재했다는 정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3세기 이후에나 건국했다고 쓰고 있는 것이다. 총론과 본론이 다른 남한 강단사학 특유의 따로 국밥 역사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도 김유신 12세 조상 김수로는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없는데 후한 건무 18년 서기 42년 이민년에 나라를 열고 국호를 가야라고 했는데 뒤에 금관국으로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는 가야가 서기 42년에 건국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김해 대성동에는 서기 1세기 이전의 가야 고분들이 존재한다. 또한 남한 강단사학계도 서기전 1세기 초에 철기가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기 1세기 무렵부터 신라토기와 다른 가야 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안춘배, 가야 토기와 그 영역의 연구, 1994년. 문헌사료는 물론 서기 1세기의 가야가 건국되었다는 고고학 유적 유물들도 차고 넘친다. 그러나 남한 강단사학은 3세기에야 12개의 소국이 성립되기 시작했다고 우긴다. 말은 실증사학이라면서 문헌과 고고학이라는 실증도 부인하고 사료 없는 우기기가 횡행하는 것이다. 대일항전기 때 일제는 경북 고령을 임나대 가야성의 자리라고 크게 선전했다. 어느 순간 가야가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에도 있었다는 호남가야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나라의 역사학과 고고학이 식민사학 또는 식민고고학이라는 비판을 받는 핵심 이유가 호남가야설, 곧 임나일본 부설에 있다. 고대 야마토 외의 식민지라는 임나가 경상도는 물론 전라도, 전역 및 충청도 대부분까지 차지하고 있다. 일본 극우파 역사학자들의 호남가야설에 따른 지도다. 2019년 12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본성이란 이름의 가야 전시회가 열렸다. 본성은 일본어 혼쇼로 천성 또는 본심이란 뜻. 이 전시회의 내용에서 말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의 혼쇼는 고대 야마토 외의 식민지 임나라는 것이었다. 비판의 요지는 흑방울 토기와 파사석탑을 전시했다는 것이었다. 흑방울 토기는 2019년 3월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6개의 토제 유물로서 거북무늬 그림과 하늘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금합자루와 그를 보고 환호하는 형상 등이 그려져 있다. 삼국유사의 가락곡기에서 말하는 가야건국 사화 중에서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하는 구지가를 그린 것이었다. 고대 가야인들이 서기 42년 김수로 왕이 가락곡을 건국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토기이다. 파사석탑은 김수로 왕과 국호나는 허황옥, 곧 허황후가 서기 48년 아유타국에서 가져왔다는 석탑 유물이다. 두 유물 모두 가야가 서기 1세기 초에 건국했다는 삼국사 삼국유사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임을 말해주는 유물들이다. 문제는 벽에 붙은 설명문들이었다. 설명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참고문헌이 서기였다. 아직도 한국제점령을 꿈꾸는 일본 극우파들의 경전인 일본서기를 말하는데 일본서기라고 쓰면 혹시 관람객들이 본 뜻을 알아챌 것을 우려해서 서기라고 축약했다. 그러니 삼국사기는 사기, 삼국유사도 유사라고 축약해야 했다. 아비를 아비라고 부르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의 슬픈 자화상이다. 일본서기의 이 내용은 일본 열도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모를까 한반도 내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은 0%다. 강대국 백제 임금이 철기 생산 능력도 없는 야마토에게 조공을 바치고 싶어 안달했다는 이런 황당한 내용을 이 나라의 유수한 대학의 사학과 교수들이 사실로 믿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버젓이 설명으로 쓰는 것은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일본서기 신공 46년은 서기 246년인데 제멋대로 120년을 더해서 366년의 사건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366년 가야 탁순, 백제와 외의 교류 중개, 서기라고 내용이 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나오지 않는 가야 탁순은 일본서기에만 나온다. 일본서기에는 야마토 외의 신공왕후가 제위 46년 서기 246년에 사마숭례를 탁순국의 사신으로 보냈다고 나온다. 탁순국왕은 사마숭례에게 2년 전인 갑자년 서기 244년에 백제인들이 와서
일본 귀국에 조공을 바치고 싶은데 길을 몰라서 못 바친다면서 길을 가르쳐달라고 간청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마숙내는 자신의 겸인 종 이파이를 백제에 보냈다고 한다. 사마숙내의 종 이파이를 만난 백제왕 초고는 철정덩이 쇠와 비단 등 후한 선물을 주면서 귀국야 마토회에 공물을 바치고 싶은데 길을 몰라서 못 바쳤다면서 앞으로 공물을 바치고 싶다고 했다는 내용이다. 이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국립중앙박물관의 눈에는 가야 탁순이 백제와 외의 교류를 중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일본 서기에 이 탁순을 남한 강단사학자들의 영원한 스승인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의 간사이자 경성제대 교수였던 스에마스 야스카즈는 지금의 대구라고 주장했다. 해양제국 백제가 외로 가는 길을 몰라서 내륙대구에 와서 묻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론이 있자 탁순을 창원이라고 비정한 학자도 있었다. 모두 사료적 근거가 전혀 없는 내 맘대로 골라 찍기 역사학이다. 광개토대왕비문 탁본에서 1800이 글자 중에서 알 수 없는 글자가 117자였다. 그 후 14년이 지난 1912년 5월 다시 가서 탁본을 떴는데 많은 글자가 마멸되어 알 수 없는 글자가 더욱 많았다. 이에 운초는 무술등본을 바탕으로 138자를 복원하고 이를 징실이라 하였다. 여기서 징자는 증자와 같은 글자로 징실은 사실을 증명한다는 뜻이다. 징실 백잔 연침신라 외가 십묘년에 바다를 건너오니 매번 격파하였고 도해 파 도와 달리 해의 삼수변은 세로 줄 밖으로 나가 있어 삼수변을 버리면 매번이라고 할 때의 매자가 되기 때문이다. 종남거성 지 신라성 외만기중 관군방지하니 외 패퇴라 배급추지 임나가라 종 발성하니 성즉 귀복이라 고구려군이 남거성에서부터 신라성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왜군이 가득하였지만 관군이 도착하니 왜적이 퇴각하였다. 그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 징실 관병이 도망간 자취를 밟아 바다를 건너가 협공을 하면서 등 뒤로부터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에 이르렀다. 고구려군이 도망가는 왜군의 자취를 밟아 바다를 건너 임나가라 종발성에 이르렀다는 내용은 임나가라가 한반도의 남해안이 아니라 대마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준다. 고구려를 표지에 올린 중국 국가지리 일족 그림. 중국 게임 샤이닝 리키에서 이벤트 의상으로 등장한 한복. 이 영상에서 중국식 한자가 보이지 않았다면? 아마도 한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복을 입고 김장을 담그는 모습. 중국 예능, 전통가요라며 아리랑을? 동북아역사재단이 미국 상원에 제출한 한사군 지도.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편, 아틀라스 한국사. 국가 형성과 동시에 망해버린 고조선은
지도 2-1에서 보이는 것처럼 평양 근처에 있었던 작은 나라였고 그 자리에는 지도 2-2에 보이는 것처럼 고조선을 정복한 한나라의 한사군이 설치되었다. 그중 평양에 설치된 낙랑군은 차후 400년간 지속되어 사실상 한반도를 지배하며 이후 한반도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송호정 교수의 아 그렇구나 우리 역사. 중국 매체에서 그린 한사군의 강역. 전라도 경상도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중국 강역으로 그려놓았다.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가 발행한 2000년도판 교과서 에인천트 월즈, 고대 세계들.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만리장성.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한사군의 낙랑군이 평안남도와 황해도 북부에 걸쳐 있었고 그 치속, 낙랑 태수부는 대동강변의 토성동이라고 주장. 중국은 이 논리에 따라 한강 이북을 중국사의 강역이었다고 주장.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의 누리집은 위만조선의 도읍 부근에 설치된 낙랑군 조선현의 치소가 지금의 평양시 대동강 남한의 토성동 토성이라고 이들의 논리에 동조. 일제 식민사학과 중국 동북공정, 그리고 한국 주류사학계는 낙랑군의 위치에 관해서는 삼위일체 한 몸. 후한서 광무제 본기에 보면 낙랑은 옛 조선국인데 요동에 있다라고 했다. 또한 한서, 설선열전에 보면 낙랑은 유주에 속해 있다고 했는데 유주는 지금의 베이징 일대를 말한다. 사기하본기 태강지리지에 보면 낙랑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으며 만리장성의 기점이다라고 했다. 갈석산은 중국 하북성 창려현에 있다. 고대의 요동을 상징하던 갈석산은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다. 또한 한서, 가연지 열전에 보면 한나라 강역이 동쪽으로는 갈석을 지나 현도, 낙랑으로서 군을 삼았다라고 하였다. 낙랑군의 위치가 한반도 내인 문헌은 어디에도 없다. 조선 총독부는 평양 일대의 유물은 최 씨의 낙랑국 유물임에도 한해 낙랑군 유물이라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1915년 조선 고적도보를 발간하면서 이 지역을 정책적으로 낙랑군 태수가 근무하던 치소로 확정. 조선 총독부의 의도가 낙랑군의 실제 치소를 찾자는 게 아니라 한국사의 시작을 중국의 식민지로 만드는 데 있었기 때문. 비석이 발견된 지역은 2000여 년 전 물이 들어왔던 곳이므로 그곳은 비석을 세울 수 없는 지역이라는 점. 갈석산에 보면 신사비 크기의 바위를 쪼아낸 자국이 있다. 일본인들이 배로 실어온 것이다. 고고학자 손보기. 비석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대동강 유역에서 생성된 화강암이 아니라는 점. 점제비 화강암의 생성연대는 온천 등 북한의 화강암보다 2800만 년에서 2200만 년이나 오래된 것. 2000년 전에 비석 기초에 시멘트를 사용했는데 이는 결정적 조작의 증거. 점제현 신사비는 요하지방의 화강석과 비슷한 것으로서 요하지방을 비롯한 다른 지방에 매장된 화강석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사군 문제는 주류 강단사학자들에게는 거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주류 고대사학계가 가진 모든 이론적 논증 구조의 핵심은 한사군이다. 이것은 일제시대 일본인 관변사학자들이 만든 전통으로서 그 일본 식민사학과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한국 주류 고대사학계의 철의 법칙이다. 어떤 사료도 한사군의 기준에 안 맞으면 틀렸다고 한다. 만일 한사군이 한반도 내부에 있었다는 이론이 무너지면 한반도 내부의 한사군을 전제로 한 기존의 신라산, 백제산, 가야사 전체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병도, 이기백, 김정백, 노태돈, 송호정으로 이어지는 해방 이후 70년간의 한국 주류 고대사학계의 고대사 이론 전체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진안을 계승한 진조선은 860년을 내려오다가 망하기 188년 전인 기원전 425년에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바꾸었다. 대부여가 완전히 망한 시점은 기원전 238년인데 이보다 1년 전인 기원전 239년에 웅심산에서 건국한 북부여가 대부여를 계승하였으며 시조는 우리가 익히 들어온 바 있는 해모수이다. 그러니까 위만이 조선으로 망명하였다고 하는 기원전 195년 무렵은 진안의 땅에는 해모수의 북부여가 국통을 이어받아서 이미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북부여의 서쪽에는 번조선이 아직 그대로 존속한 채로 준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위만이 찬탈한 조선은 진안의 국통을 이은 북부여가 아니라 그 제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번조선이었기 때문에 위만조선이 고조선을 이은 나라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위만조선이라는 말은 결코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번조선 준왕을 몰아내고
왕권을 찬탈한 도적놈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위만 정권이라 해야 맞는 것입니다. 위만 조선이라는 말도 조작된 허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만은 본래 연나라 왕 노관의 신복 부하였다. 한고조 유방의 고향 친구인 노관은 서기전 195년에 한고조가 죽고 여태후의 숙청이 시작되자 흉노로 도망을 하였다. 이에 갈 곳이 없어진 위만은 상투를 틀고 조선인 복장을 하고서 번조선으로 들어와 거짓 투항을 한 것이다. 그로부터 세력을 기른 위만은 이듬해 번조선의 마지막 왕 준왕을 내쫓고 왕검성을 차지했다. 서기전 194년. 이로써 시작된 위만 정권을 일본은 위만조선이라 하여 단군조선의 정통 계승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기자 조선이 중국이 내세우는 조선이라면 위만조선은 일본이 내세우는 조선이다. 위만조선을 내세운 일본의 의도는 무엇일까? 조선의 역사를 일본 역사보다 더 짧게 만들기 위해서다. 단군조선은 서기전 2333년에 개국하였고 위만조선은 서기전 190년경에 시작되었으니 이 위만조선설로 한국의 역사를 무려 2150년이나 잘라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 조선 2200년보다 더 장구한 역사 2600년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일본이 부각시킨 위만조선은 광복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 교과서에 버젓이 살아있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하나같이 위만을 준왕의 계승자로, 즉 위만조선이 단군조선을 이은 것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역사의 진실은 무엇일까? 단군조선을 계승한 나라는 위만조선이 아니라 서기전 239년에 해모수 단군이 세운 북부여다. 삼조선, 삼한,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으로 구성된 단군조선의 중앙정부는 만주의 진조선 진안이고 그 진조선을 이은 나라가 바로 북부여인 것이다. 위만이 차지한 번조선은 진조선의 서쪽 날개였을 뿐이다. 제위 13년 개유 단기 2226 BC 108년에 한나라 유철이 평나를 침범하여 우거를 멸하더니 그곳에 사군을 설치하려고 군대를 크게 일으켜 사방으로 쳐들어왔다. 이에 고두막한이 구국의 의병을 일으켜 이르는 곳마다 한나라 도적을 격파하였다. 이때 유민이 사방에서 호응하여 전쟁을 지원하니 군세를 크게 떨쳤다. 환단고기 북부여기. 단군의 민족주의는 침략주의나 식민주의를 해서 다른 민족을 지배해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다 같이 잘 살자는 평화주의를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주의는 우리 자신의 홍익인간 사상 등에 대한 연구가 없이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식 민족주의 등을 그대로 받아들여 갖게 된 개념이다. 해학 이기 선생이 주석을 단 환단고기 판본. 일명 등사본 환단고기. 해학 이기 선생이 환단고기 교열을 봤다는 것이 입증되는 자료이다.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새 문명, 새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나는 법이다. 그 민족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탁월한 영성을 지녔으나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폭정으로 끊임없이 억압당해온 과정에서 삶과 세계에 대한 생득적인 꿈과 이상을 내 상처럼 안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민족이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시대의 전환기에는 그 성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으나 그때보다 더 근본적 전환기인 현대에는 그 민족이 극동에 와 있다. 그 이상은 나도 모른다. 이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라. 루돌프 슈타이너의 일본인 제자인 일본 인지학회 회장 다카하시 이와오씨는 일본에 돌아와 문헌과 정보 등을 통해 샅샅이 극동을 살피다가 우연히 한국사와 동학사를 읽던 중 문득 큰 전율과 함께 성배민족이 바로 한민족임을 깨달았노라고 나에게 직접 설토한 바 있다.